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탁 OST가 등장하자마자 음원 차트가 잠깐만요 를 외치며 뒤집힌 이유를 파헤칩니다. 경쟁곡들이 줄 서서 비켜준 듯한 폭발적 반응, 드라마 밖으로 튀어나온 중독성. 이 말이 왜 갑자기 음원 차트의 자막처럼 떠올랐는지 2025년 봄을 지나온 사람들은 알 겁니다. OST는 원래 드라마의 뒷배경으로 조용히 흘러가야 합니다. 주인공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마지막 숨을 골라주는 역할. 그런데 어느 날 그 조연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오더니 관객에게 손을 번쩍 들고 말해버린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부터는 제가 분위기 잡겠습니다. 그 이름이 영탁이었다는 사실이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트로트로 단단히 다져놓은 발성과 리듬을 드라마의 감정선 위에 그대로 얹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듣는 사람의 귀가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차트가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들이 OST 하나로 음원 차트 초토화 라고 농담처럼 던지는데 이건 농담이 아니라 그럴듯한 보고서에 더 가깝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탁은 KBS ETV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내 OST 알 수 없는 인생을 발표했고 공개 직후 여러 음원 지표에서 강한 반응을 끌어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멜론에서의 화제성, 그리고 일부 플랫폼에서의 상위권 성과가 기사로 다뤄졌죠.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히 순위가 올랐다가 아닙니다. 순위라는 숫자는 원래 차갑고 무표정한데 이번에는 숫자들이 이상하게 술렁였어요. 마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마자 띵 하고 문이 열리듯 노래가 공개되자마자 사람들이 동시에 재생 버튼을 눌렀다는 느낌. 드라마를 보던 사람도 안 보던 사람도 트로트 팬도 OST만 골라 듣는 사람도 결국 같은 곳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건 그냥 한 곡이 아니라 사건이다.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부터가 반칙입니다. 인생이 원래 알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데 누군가 그 말을 노래로 꺼내는 순간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들킨 것처럼 멈칫하거든요. 거기에 영탁 특유의 직진하는 에너지와 감정의 제동 장치가 동시에 달려 있습니다. 달리는 듯하면서도 꺾지 않고 울컥하는 듯하면서도 허공의 울음을 버리지 않는 방식. 그래서 이 OST는 드라마를 돕는 노래가 아니라 드라마를 끌고 가는 노래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경쟁곡들이 줄 서서 비켜준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차트라는 좁은 골목에 신곡들이 쭉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영탁 OST가 잠깐만요 한마디 던지고는 중앙을 통과해버립니다. 그리고 줄 서 있던 곡들이 이상하게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비켜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분위기. 왜냐하면 이건 이겨서가 아니라 분위기를 바꿔서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보도에선 공개 직후 멜론 트렌딩 검색어 상위 반응과 함께 벅스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노출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 움직임이 한꺼번에 폭발한 모양새였다는 거죠. 여기서 드라마가 더합니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라는 작품 자체가 주말 시간대에 가족 시청층이 강한 구조인데 OST는 그만큼 세대 간 이동이 쉽습니다. 젊은 층은 이 노래 뭐야, 감정선 미쳤다 하고 저장하고 중장년층은 이 목소리, 이 한마디가 사람 살린다 하고 공유합니다. OST가 드라마를 타고 번지다가 어느 순간 드라마 밖으로 걸어나와 독립 아티스트처럼 살아 움직이는 순간이 옵니다. 알 수 없는 인생은 그 순간을 너무 빨리 통과해버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었죠. 2025년 10월 초 영탁은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해당 OST로 상을 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파급력이 방송 밖에서도 공식적으로 조명된 셈입니다. 이런 수상이 왜 중요한가? 차트는 지금의 반응이고 수상은 남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차트가 불꽃이라면 수상은 불씨입니다. 불꽃은 번쩍하고 끝날 수 있지만 불씨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계속 타들어갑니다. 영탁에게 알 수 없는 인생은 딱 그런 포지션이 됩니다. 한철 유행하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한 시절에 붙어버리는 노래. 그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노래는 순위가 내려가도 사라지지 않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이 곡이 OST의 교과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OST는 보통 드라마 장면을 해치지 않으려 조심합니다. 감정을 세게 밀어붙이면 대사가 묻히니까요.
그런데 이 곡은 오히려 감정을 앞에서 끌어당깁니다. 장면이 따라오게 만들어 시청자는 드라마를 보다가도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 장면을 떠올립니다. 나도 저랬지. 나도 저렇게 버텼지. 그러고 나면 드라마가 아니라 자기 기억을 다시 재생하게 됩니다. OST가 사람을 드라마 밖으로 끌어내는 힘. 이게 진짜 초토화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댓글창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OST인데 왜 본편보다 더 심장이 아프냐. 엔딩 크레딧에서만 듣기엔 너무 아깝다. 이건 그냥 싱글로 내도 1년 먹고 살겠다. 물론 표현은 과장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과장이라는 건 감정이 실제로 커졌을 때 나오는 언어입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과장도 안 나옵니다. 과장이 터졌다는 건 이미 사람들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보도에서는 음원뿐 아니라 관련 영상도 멜론, 벅스, 지니 등에서 상위권 반응을 얻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노래가 들리는 동시에 영상까지 함께 움직였다는 얘기죠. 이쯤 되면 질문이 바뀝니다. 영탁이 또 일냈다가 아니라 영탁이 왜 OST에서 이렇게 강하냐로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영탁은 원래 한 번 들으면 장면이 생기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트로트가 가진 서사의 밀도를 현대적인 리듬 감각으로 포장해 대중에게 던지는 데 능합니다. 그리고 OST는 바로 그 능력이 가장 화려하게 터지는 무대예요. 누군가는 3분짜리 노래를 만들고 영탁은 3분짜리 드라마를 만들어버립니다. 경쟁곡들이 줄 서서 비켜준 상황이라는 말이 결국은 이런 뜻입니다. 누가 밀어내서 비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열었다는 뜻. 이건 지나가게 해줘야 한다는 합의가 생긴 거죠. 음원 시장에서 이런 합의는 흔하지 않습니다. 취향은 갈리고 팬덤은 나뉘고 플랫폼은 싸우고 숫자는 냉정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노래는 가끔 그 싸움을 잠깐 멈추게 합니다. 다들 숨을 고르고 같은 방향을 한번 쳐다보게 만들죠. 그게 바로 잠깐만요의 힘입니다. 물론 차트라는 전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판이 바뀝니다. 내일의 1위는 오늘의 10위일 수 있고 오늘의 화제는 내일의 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인생이 남긴 장면은 꽤 선명합니다. OST가 조용히 지나가는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 그리고 노래 하나로 사람들의 하루를 흔들 수 있다는 오래된 진실을 다시 꺼내 보여준 사건.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영탁 OST가 등장하자 경쟁곡들이 줄 서서 비켜준 상황. 이건 단순한 밈이 아닙니다. 2025년 어느 시점, 어떤 노래가 시장의 속도를 바꿔버린 순간을 사람들이 가장 재밌고 솔직한 문장으로 기록한 겁니다. 잠깐만요 라는 말 한마디로. 그리고 그 한마디는 아마 오래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알 수 없지만 좋은 노래가 사람을 붙잡는 방식만큼은 너무 분명하니까.